바둑에서는요, 접촉해 있는 쌍방의 돌이 중앙으로 한 칸씩 같이 뛰어나가는 수를 두고 같이가기라고 합니다. 접촉하고 있는 쌍방의 돌이 위험한 싸움을 피해서 서로 달아날 때 이 같이가기 수를 놓는다는데요. 욕심을 버리고 같이 가면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장애인식 개선 그리고 복지계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같이의 같이.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뵈요. 예, 뭐 오늘도 이 사람과 같이 합니다. 뭐 좀 지겨운 느낌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제 반갑게 같이 하는 느낌인데 이사장님, 제가 오늘 좀 네. 얘기 본격적인 거 하기 전에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좀 전에 나왔는데요, 멘트에서. 뭐라고 했죠?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우리 예. 이사장님 연기력 정말 괜찮으시네요. 사실 청력이 좋은 거죠. 들어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사장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 뭐죠? 이러니까 글쎄 뭐였지?라고 하셔서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바로 또 네. 이렇게 능청스럽게 해주셨는데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이사장님도 혹시라도 예.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와서 네.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냐라고 네.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뉴스 이사장님? FM 조현지를 늘 빼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장애인의 날도 다가오고요. 네. 4월엔 좀 뜻깊은 날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또 준비하신 얘기들이 있다고요? 예, 지금 100주년 말씀하셨는데 네.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 중에 장애와 또 장애인 정책에 힘을 썼던 분들도 많고 네. 유능했던 분들도 많고 해서 한번 좀 더듬어 볼까 합니다. 뭔가 왠지 인간의 역사와 장애의 역사는 좀 네. 빼놓을 수 없는,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대가 흐르면서 좀 장애 종류가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장애였던 것들이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 네. 이 안경이 개발이 안 됐으면 저는 지금 한국 시각장애인 협회 회원이겠죠. 눈 네, 이제 시력이 예, 안 좋아지는 그렇듯이 분들은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장애를 소고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업화가 되면서 시장주의가 깊어지면서 또 장애인들이 더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자꾸 진화하지만 이런 와중에 장애의 개념과 장애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상들의 지혜를 이제 돌아보면서 네. 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자꾸만 추구해 보는 것, 네. 노력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왜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헬리 카 이런 말 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실의 끊임없는 대화다. 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역사 속의 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또 네. 현재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 오늘날의 장애라는 거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인데요. 네. 이 해가 세계 장애인의 해예요. 이때 이제 규정을 한 거 보면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네. 이런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우리가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면요. 장애를 오늘날의 등급자 같이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처음에는 독질인. 네. 독질인이 약간 조금 의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고 네. 폐질인은 이제 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또 잔질인이다 이래갖고 몸에 질병이 이제 아예 남아서 고착화된 거. 중국에는 장애인이란 말을 아직도 이렇게 씁니다. 잔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눠놨었습니다. 독질인, 폐질인, 잔질인 예. 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었던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왜 나눴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그 어느 정도의 어떤 필요가 충분한 그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거를 가르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조세를 면제해주고 구휼 대책 등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다가 네. 보니까 이렇게 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마다 뭔가 조금 장애에 대해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오히려 지금 보면 문화와 문명과 기술은 발전이 지금 됐지만 아까 장애인들이 소외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듯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래서 유교적인 민본 사상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도와줄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 그런 흔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실학자인 최한기의 경우에 네. 인정 또 북학파 선구자인 홍대용의 담원서를 보면은 장애 종류와 상관이 없이 모두 배우고 생계를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유명한 목민심서의 저자인 정약용 선생은 장애인 자립뿐만 아니라 중환자와 중증 장애인의 구휼 네. 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왠지 이제 과거 옛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 계속 이렇게 논의되어 왔다는 건데요. 예. 뭐 정책들도 당연히 따라왔겠죠. 그러면 그 최초에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아, 태종 때 네. 명통시 그 빛이 통하는 집 네. 이래갖고 명통시라는 게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단체라 할 수도 있고 복지관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매달 초하루하고 보름마다 국가 행사에 참여해서 경도 읽고 흉년에는 기우제를 주도합니다. 이러면서 보상으로 쌀도 받고 콩이나 배, 노비, 건물도 받고 해서 뭔가 국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 기구도 있었고요.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이거 일제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1926년에는 훈민정음을 점자로 번역한 훈맹정음도 나옵니다. 아, 네, 맞아요. 훈맹정음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예. 이 명통시가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였다고 하니까 네. 왠지 좀 으쓱해지기도 하고 뿌듯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또 장애인 복지에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깨어 있으면서도 적극적이었던 분, 따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누가 있었을까요? 백성을 어여삐 여겼다는 분 누구시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세종이네요. 네, 세종대왕이 네. 이런 일화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이 세종실록이나 이런 쪽에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고 다른 왕들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 흉년과 수재를 당했을 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렇게 뭐 환과 고독과 병약자는 당연히 국가가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세종실록도 있고요. 네. 또 세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또 강조합니다. 아, 예, 그래서 농아와 건벽이라 그래서 지체 장애인들은 한성부가 돌봐줄 도우미를 널리 찾고 동서활인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기에서 맡아서 후하게 구휼해야 한다. 또 계절마다 부양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세조실록에도 나옵니다. 아, 예. 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아니고 왠지 요즘 얘기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세조 때 있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예. 조선 시대에는 또 이런 것들로 비추어 볼 때 전문직 장애인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네. 여러 가지 자료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점을 쳐주고 대가를 받는 점복가나 그다음에 경전을 읽어주고 병을 치료하거나 또 기우제를 지내주는 독경사, 음악인인 악공, 그다음에 장애인과 그 부양자를 위해서 부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죄를 범하면 몸이 불편할 경우에 형벌을 못 받아내잖아요. 못 이겨내니까 대신 면포로 대신을 이제 벌금을 받은 거죠. 네. 이런 제도도 있었고 연좌제는 장애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정말 조선시대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섬세한 지원이 좀 있었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장애인들이 살아갔을지도 궁금한데 여기서 잠깐 이제 네.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청취자분들 위해서 노래 골라오셨다고요? 예, 신현이와 김두트의 노래 같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희 또 코너 이름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바로 듣고 오죠. 신현이와 김루트가 부릅니다. 같이. 나는 걷는 걸 좋아해. 오래 걷는 거 싫지만 나는 뛰는 것도 좋아해. 하지만 오래 뛰는 건 싫어. 네, 신현이와 김루트의 같이 가사도 참 좋고 노래도 흥겹고 그렇네요.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애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예, 그 조선시대 얘기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네. 조선시대에 이제 신분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천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뭔가에 그 갈라진 사회인데도 이 장애 쪽에 대해서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었던 네.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몇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면 네. 먼저 관료 분야 중에서는 그 태조에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을 거친 명재상이 있는데 네. 수응재상이라고 해서 마른 네. 송골매 정승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주 아주 좀 체구가 작고 말랐고 네. 어깨와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었는데요. 네. 일처리가 너무 철저했답니다. 그래서 세종이 허조의 직언을 듣고는 허조는 참 고집불통이다 이랬는데 이 세종이 기록에 보면은 허조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서 도포도 따로 지어서 하사하고 네. 또 휴가도 별도로 주고 이런 그 아주 뭔가 그 배려가 있는 네. 사회적 면모 또 그런 임금의 면모가 있는데 이런 얘기로 제가 지난 평창 패럴림픽 때 네. 허조 역을 하는 전문 연극인을 시켜서 허조가 그 옷을 세종이 내려준 옷을 입은 네. 그런 쇼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허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네. 정말 그만큼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신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분들도 있었을까요? 근데 숙종 때도요. 일각정승이라고 해서 일각 다리 하나 밖에 없는 정성이다라는 윤지환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일본 통신사를 다녀온 이후에 풍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지체장애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뛰어난 능력으로 왕의 신임을 많이 받았는데 다리를 잃게 되면서 제가 지금 왕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겠느냐 이렇게 자기 그만두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죠. 그랬는데 숙종은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어전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사직과 반려를 반복했는데 그게 무려 79차례나 반복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낀 네. 거예요. 예. 거의 뭐 80번에 가까운 사직과 예. 반려가 이어진 건데 그만큼 대단한 인재였다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로도 뛰어난 분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저 세종 때 보면 세종의 고손이자 조선 최고의 묵죽화 이정이 있었고요. 네. 30살부터 묵죽화가로 널리 이름을 날렸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칼에 맞아서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이랬는데 왼손으로 손을 바꾸어가면서 예술적 깊이를 상당히 인정받았던 그런 예술가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언어 장애 때문에 누린이라는 호를 가진 조광진은 당대 최고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가 극찬을 했던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네. 청나라에도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각자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장애가 정말 그들이 가진 특징일 뿐 업적은 가릴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해외에는 우리가 익숙한 루스벨트 대통령, 소아마비인데 사선 대통령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 백악관 그 편의시설이 그때 이미 완비됐다 그러죠.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또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장애 헬렌 켈러도 있고 또 천재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그 뭐예요 이게 이 언어 장애를 떠나서 이게 난독증 환자로 대단히 이게 그 고생을 했던 그런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세계 역사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죠.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조선시대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있었다니까 상상이 안 가고 신기하네요. 오히려 요즘 정책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그리고 7549 청취자님은 코너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다 재밌어요. 요즘 제 하루의 중심을 채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칭찬을 받네요. 아니죠. 우리 이 코너 자체가 설계가 잘 된 거죠.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왠지 좀 그래요. 헬렌 켈러나 뭐 루즈벨트 많이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 위인은 알고 있어도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런 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반성도 됩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업적을 낸 유능한 몇 분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네. 그분들도 사회가 매장을 시켰으면 그분들은 매장 당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와 권력 구조에 어떤 그들에게 다가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야 될 거고 그 부분을 지금 과연 우리가 더 다가갈 때는 없는가 우리 조상만 또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또 더 배워가는 느낌인데 4388 청취자님 이사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의 또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유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